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줘요. 자, 보시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분계수를 처음에 정의 내릴 때 어떻게 미분계수 처음으로 정의 내렸어요? 미분계수를 설명하려면 뭐 먼저 끌고 왔어요? 그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끌고 왔습니다.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오케이? 이 말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항상 했던 게 있었죠. 뭐냐면요. 고기만두 100개예요. 돼요? 스님 25명이세요. 그럼 잘 봐요. 얘를요 25명의 스님으로 고기만두 100개를 나누면 4가 나오는데 그 4라는 걸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라는 겁니다. 잘 보시죠. 그쵸? 스님 한 명당 먹는 고기만두의 개수죠. 됐습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뜻이 저런 뜻이었죠.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 우리 얘를 이름을 붙여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도 합니까?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이게 용어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기울기며 평균 변화율이라고 쓰죠. 원래는 저런 용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죠? 단위 x당 y의 변화량, 그쵸? 증가율 변화 말고요. 변화율 또는 양이겠죠. 맞아요?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지연아 놓치면 이제 끝이다. 들어. 잘 알겠지? 아 이건 어려워 몰라 그러면 그냥 못 알아들어요. 이번 4만원 때 이거 버리고 갑니다.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자 돼요? 자 이 말 이해 되겠습니까? 기울기라는 말 뜻이 없었다면 단위 x당, 근데 보통 한 단위의 x를 기본적으로 1이라고 잡죠. 됐습니까? 단위 원도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걸 말합니다. 오케이? 얘는 x가 1 변하는 동안 y가 얼마나 변하냐 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 말 이해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 뜻이 용어가 정해져 있는 거는 참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용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또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말입니다. 이 말. 정해지지 않은 용어 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정해진 놈에 대해서 용어가 있는 놈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을 대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뜻이 뭡니까?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라고 하겠죠. 이 말 이해합니까? 자, 됐어요 이 말. 얘를 그럼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썼었습니까? dx분의 dy. 사실 이 dx분의 dy라는 말은 틀린 용어래요. 알겠죠? 원래는 dy, dx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만 우리는 편의상 그냥 dx분의 dy라고 읽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dx분의 dy라는 놈을 오케이? 우리 뭐라고도 받아들이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도 하죠. 이 말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 방에 원래 과정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번 한 거라 한 방에 가보죠. 자, 보세요. 만약에 거리라는 기호 L을요 시간이라는 문자 T에 대해서 즉 dt, dl을 써버리면 이 말이 무슨 뜻이 되죠? 순간 속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케이? 과정 건너뛰었어요. 이만큼 알아듣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변위라고 해보죠. dt, dl은 뜻이 뭐가 됩니까? 순간 속도가 되겠죠. 위에 거에서 잘 미루어서 오면 됩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됐나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뭐냐면요. 거리 넓이 S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간 t가 있어요. 자, dt, ds의 뜻은 뭘까요? 넓이의 순간 변화요. 그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넓이가 변하는 거죠. 아까 전에도 이거 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고기 스님 한 명당 먹는 만두의 개수라는 것처럼 얘도 원래는 뭐겠어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델타 t에 델타 s를 해주면 단위 시간당 넓이의 변화율, 변화양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극한으로 보냄으로써 단위 시간당이 아니고 뭐예요? 순간 넓이의 변화율로 바뀝니다. 또는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랑 같은 얘기겠죠.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됐나요? 이게 미적분 1에서 있던 미분 계수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내용이었죠. 도중에 몇 개를 건너뛰었습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끝났죠? 이러면 얘기가 볼래요? 자, 부피 V로 놓으면요 시간 T에 대해서 dt, dV는 뜻이 뭐다? 부피의 순간 변화. 그쵸? 순간 부피의 변화율 또는 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겠죠.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왜 미분을 해야 이렇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죠? 자, 끝났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뜻을 이용해서 평면 운동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원래는 적분의 뒷부분 쪽에 있었던 건데요. 원래는 미적분 2 쪽에 있었던 건데 니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기로 끌고 기하 벡터를 끌려온 겁니다. 오케이? 자, 보죠. 먼저 뭐를 생각할 거냐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만 줬었냐면 그냥 y는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시간분의 속력 이렇게로만 주었었는데 여기서 대표 문제 1번을 좀 풀어보면요. x가 2t 플러스 1, y가 뭡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저렇게 생긴 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뭘 표현했습니까? 저 x와 y의 위치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맞아요? 이거는 x가 위치입니다. 알겠어요? y가 위치예요. 됐습니까? 자, 보시죠. 자, 이 x의 위치, 이 p라는 점이 x, y인데 얘는요. 문제가 뭐냐면 x 자체도 독립적인 운동을 하고 y 자체도 독립적인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각각 따로 표시를 해준 것 뿐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죠. x 자체도 지 나름의 운동을 갖겠죠. y 값 자체도 지 나름의 운동값을 갖겠죠. 그런데 같이 동시에 움직이려면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맞아요? 이 말 이해합니까? 맞아? 이게 x가 이렇게 움직이고 y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동시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벡터 마치 힘을 합한 것처럼 힘의 합력을 계산하는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단순하게 선생님 왜 x는 2t 플러스 1이라고 줬는데요? 제가 왜 위치를 의미하죠? 왜 거리가 아니고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까? 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어때요? 존재하죠? 얘로만 단순히 보면 볼 수 없지만 얘로 보면 어때요? 보이죠? 오케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러면 저 x가 즉 이걸 잘 보십시오. x가 가로축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x축 속도가 나오겠죠. 그게 얼마입니까? dt, dx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y축 여기는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dt, dy 즉 y축 속도라는 값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값은 얼마입니까? 2t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게 y축 속도겠죠. 맞아요? 그러면 x축 속도 따로 y축 속도 따로입니까? 아니죠.
동시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동시에 움직이는 방향이 이렇게 갈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랄인 게 있죠. 이게 뭐가 지랄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문제 중엔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지금까지 문제 중엔 없었던 문제입니다. 만약에 특정학과 오케이 봐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기출문제엔 없고요. 논술문제엔 좀 있어요. 알겠죠? 자, t가 1초가 되는 순간 저 물체의 움직임의 방향은 x축과 몇 도를 이룹니까? t가 1초가 되는 순간에 저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은요 x축과 몇 도를 이뤄요? 45. 알파도를 이루죠. 뭐야? 탄젠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2죠. 맞습니까? 오케이?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 수능 기출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논술 쪽에만 있고요. 수능 기출에는 없어요. 수능 기출에는 어디까지만 물어보냐면요. 야 이거 빨간색 잘 기억해도 알겠죠?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에 대해서는 논술 쪽에서도 할 때도 보고요. 지금도 안 하면 그때도 안 하겠지만 여튼요. 얘 보죠. 수능 기출은요. 어디까지만 나오냐면요. 속력에서만 나옵니다. 오케이? 뭐에 대해서만 나와요? 저 운동 방향의 크기, 운동의 크기로밖에 안 나옵니다. 속력밖에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런 매개변수를 갖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죠? x축 여기 값 2죠. 여기 값 2t 플러스 2죠. 맞아요? 직각삼각형 맞습니까? 결론은요. 이거 맞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t초의 속력이죠. 맞아요? 단순히 속력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오케이? 방향까지 찾는 건 따로 물어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좀 잠깐만 보시죠. 자, 지금까지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매개변수를 이용한 적분, 선분의 곡선의 길이라는 거, 그게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계속 곡선의 길이만 물어봤죠. 곡선이 가는 방향을 물어봅니까? 그러지 못하죠. 문제를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거리를 또는 길이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속력이 나오죠. 맞아요? 그 속력을 그대로 다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거리나 길이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돼요? 오케이. 자, x축 속도와 y축 속도가 있었듯이요. 오케이? x축, y축의 가속도도 존재하겠죠. x축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끝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지운 단순한 크기밖에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속력밖에 못 물어보죠. 가속력이란 말 자체가 있어요? 가속력,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력입니다. 방향을 깐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시죠. 이게 얘기가 끝입니다.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매개변수가 다 뭐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초, t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죠. 그러면 x축 속도, y축 속도, x축 가속도, y축 가속도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움직일 때,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동시에 움직일 때 속력이 주고요. 가속력이 주어집니다. 끝났죠? 됐습니까? 이 문제,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자, 문제 하나만 바로 풀어보시죠. 자,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5번 바로 풀어보시죠.
쌤, 저 먹었어요? 아니 안 먹고 있어. 맛있어. 뭐래? 자,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속력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이제 그걸 보게 다음 거 하나만 더 해보죠. 몇 번 보냐면요. 9번 해보세요.
자,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얘들아, 이 30번이 어려운 30번이라서 30번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거 미분과 적분 이렇게 분할되어 있을 때는요, 그냥 30번인 거예요. 어려워서 30번이 아니고요. 자, 보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합시다, 그냥. 보시죠. 자, 나는 얼른 하고, 안 들은 새끼는 나도 몰라요. 다시 알아서 보세요, 그러면. 자, 원의 중심 C는요, 몇 컴마 몇이죠? 네, 나도 안 들으니까 빨리 해야겠다. 이거예요. 됐죠? 네, 이게 세타씩 돌아가는데 그 세타가 dt d세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P라는 점의 좌표는요, 자, 얘만큼 간 거 상태에서 코사인 값을 기준으로요,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 P의 좌표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쭉 연결해서 누구랑 얘랑 연결을 해서 기울기를 찾아서 그 직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기울기를 찾으면 얘에서 얘 빼면, 그쵸? 탄젠트 세타라고 잡아도 되죠. y는 탄젠트 세타에 x-10t 플러스 0이죠. 됩니까? 됩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이죠. 얘가 누구랑 만나는 점이요? 2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2 플러스 10t가요. 탄젠트 세타 10t. 아니네, 미안해요. 자,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의 좌표입니까? 그거예요. Q의 좌표예요. 근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dt dx라는 거죠. 얘 미분하면요,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탄젠트 세타라고 쓰고 10t라고 쓰면요, 얘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10, 이게 dt dx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뭐 빼먹었어요, 쌤이요? dt dx 빼먹었습니다. 아, dt d 세타 빼먹었습니다. 잖아요. 오케이? 네. dt d 세타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 끝났죠? 네. 자, 몇 도가 될 때요? 4분의 3파이가 될 때요. 대입하면 답이죠? 끝! 안 들은 새끼 나도 몰라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벡터로도 풀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자, 됐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직선, 벡터의 직선을 나타내는 게 있었죠?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봐요. AB를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자, 저 AB를 움직이는 직선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으면요, OP라는 벡터는요, 뭐라고 놓을 수 있었어요? KAB. 맞나? OA 벡터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아, 네. 이게 무슨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평행이동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다시 설명했었죠, 한번. 오케이?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방향 벡터는 얘랑 똑같고요.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똑같이 되겠네요. 오케이? 똑같이 될 겁니다. 알겠죠? P라는 점을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이 될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OC 그리고 CP를 연장한 벡터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더 길어지기만 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다음 거 보시죠. 자, 아까 전에 내가 뭐 했어요? 거리, 길이 미분하고 미분하면 뭐 나왔어요? 속력, 순간 속력 나왔죠? 맞습니까? 그 속력, 속도 거꾸로 적분하면 뭐 나와요? 거리야. 거리나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를 통해서 저렇게 속력과 그 거리와 미분 관계, 적분 관계 이런 걸로만 지금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정적분 넘어가면 위치로 나오는 거 알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예를 보면 어떤 임의의 곡선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그 이렇게 생긴 곡선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이거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매개 변수, 즉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를 갖고 y축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져서 그게
이 점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속력을 갖는지 그 속력들을 더하고 계속 더해 나가면 뭐가 되죠? 저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왜요? 이 순간적인 접선들을 다 모은다고 쳐봐요. 맞아요? 순간 속력들을 다 적분한다 쳐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거꾸로 거리가 나오죠. 그쵸? 이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방금 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 게 이게 뭐냐면요. 자, 맥레넌스를 이용한 변수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만만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D16번이요. 자, 내가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니네들한테 또 문제를 풀게 해주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죠. 자, 보세요. 자, x가 뭐예요?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y가 뭡니까? 5분의 4 루트 2 t 제곱의 루트 t입니다. 자, t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요? 0부터 1까지의 얘 뭘 찾으래요? 이동 거리를 찾으랍니다. 즉 곡선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어떤 곡선 위로 움직일 건데 제일 멍청한 방법은요, 이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내년 이맘때까지 계산하고 있겠죠. 그래서 각각 뭐를 합니까? x축 속도와 y축 속도를 구해줍니다. 자, x축 속력과 속도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함수죠. 함수에서는 방정식 형태의 되돌아가는 형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속력이라고만 생각해도 됩니다. 뭔 말이에요? 방정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함수가 이 x와 y에 관련된 우리가 이 길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에서는